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 오빠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로 사투리가 심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 사투리가 심하다는 걸 몰랐어요. 어느 날 제 친구의 여자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여자친구가 저보고 사투리가 엄청 심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왜냐면 저는 제 사투리가 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사투리가 심한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사투리가 정말 심한 형이 한 명 있어요. 그 형은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사투리를 쓰거든요.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사투리요. 그 정도 레벨이 돼야 사투리가 심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서울 사람이 봤을 때는 저도 이미 엄청나게 사투리를 쓰고 있던 거였죠. 제 사투리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그렇게 면접을 끝내고 나서 면접관이 저에게 사투리를 조금씩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대구에서 평생을 살아서 그렇다고 했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투리를 사용하는 건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사투리는 왜 좋지 않은 이미지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사투리의 특징 때문이에요. 보통 사투리는 높낮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센트, 인토네이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서 쓰는 말, 표준어라고 하죠. 서울에서 쓰는 표준어는 상대적으로 악센트나 인토네이션이 없어요. 톤이 거의 일정해요. 그래서 사투리가 표준어보다 좀 더 감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런 이유로 서비스직은 사투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선호해요. 예를 들면 고객센터에 상담원이 있겠네요. 그리고 비행기 승무원이나 배우 같은 직업들은 특히 사투리를 쓰면 안 돼요. 면접에서 사투리를 쓰면 뽑아주지 않는데요. 이런 일들 때문에 사투리를 교정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이런 학원에 가서 사투리를 쓰지 않고 표준어를 쓸 수 있게 연습을 해야 해요. 사투리도 엄연히 한국어인데 학원에 가서 돈을 주면서까지 교정을 해야 한다는 게 조금 슬프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투리를 쓰면 안 되는 직업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나운서가 있겠네요. 아나운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직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간단한 서비스직도 사투리를 쓰면 안 되는 게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투리가 좋지 않은 이미지인 두 번째 이유는 영화와 드라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사투리를 쓰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투리를 쓰는 캐릭터들은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사실 한국에서 사투리 자체가 이미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제가 사용하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캐릭터들은 보통 깡패나 조폭처럼 폭력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캐릭터들도 비슷하게 폭력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캐릭터들은 바보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미디어 때문에 사투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투리를 써요. 사투리를 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표준어라는 단어예요.
표준은 무슨 뜻이죠? 스탠다드하다는 뜻이죠. 스탠다드한 말이 있다면 스탠다드하지 않은 말도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왜 이런 말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가슴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서울에서 하는 말이 표준적인 말이라면 우리가 하는 말은 이상한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것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북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북한의 수도는 어디죠? 평양이죠. 평양에서 쓰는 말은 문화어라고 한대요. 문화어?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문화어가 아닌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은 문화가 없다는 말인가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든 북한이든 조금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한국과 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까지는 사투리는 한국에서 왜 좋지 않은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반대로 사투리를 쓰면 플러스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제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같은 외국인들이 사투리를 사용할 때예요. 외국인이 사투리를 잘하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도 외국인이 여러분의 언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걸 보면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투리까지 쓰면 더더욱 재미있어요. 한국인들도 똑같아요. 이것의 가장 좋은 예시가 로버트 할리 씨예요. 로버트 할리 씨는 한국어를 정말 잘하는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부산 사투리까지 써서 말하는 걸 보면 아주 웃겨요. 사실 외국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에 귀화했거든요.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한국 사람이죠. 아무튼 외국 사람들에 한해서 사투리를 잘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사투리를 쓰면 외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대구 사투리를 쓰는 외국인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보다 사투리를 더 잘하니까 재미있어서 영상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뭔가 저보다 더 대구 사람 같은 바이브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도 팟캐스트를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나는 사투리를 하는데 내가 팟캐스트를 해도 될까? 하고요. 실제로 제 팟캐스트를 들어본 한국 사람들이 제 사투리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표준어를 쓰는 팟캐스트들은 많으니까 사투리를 쓰는 팟캐스트가 하나쯤은 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모두가 표준어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투리를 쓰는 게 잘못한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나운서도 아니고 표준어를 꼭 써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사투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이러면 윈윈이 아닐까요? 오늘은 한국의 사투리의 인식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사투리가 있나요? 그렇다면 사투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오늘 또 쭈누아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